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이규호의 사주 드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료 신청을 해주시는 분들한테 10일에서 15일 이내에 보내드리겠다, 요즘에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5일도 위험합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갖고요, 신청하시는 분들을 15일 이내에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일단은 그 신청을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먼저 입금을 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금 신청을 안 받으니까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벌써 입금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늦춰지더라도 일단 신청하시는 분들은 좀 늦더라도 지금 하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행복한 고민이죠. 신청자가 너무 많아 갖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제가 최고의 전성기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은 어떻게 보냈냐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신청자가 너무 밀려갖고 미국에 계신 분, 미국에서 신청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 영상을 마무리 짓고 배드민턴 치는 데를 좀 늦게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배드민턴을 한 3게임 정도 치니까 1시간이 지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스클럽에 가서 PT를 받고 이제 부천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루하루를 아주 생동감 있고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주 공부를 하면서 처음에 이제 사주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이 사주대로 모든 것이 딱딱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주에서 이 사람이 재물운이 좋다, 그럼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성운이 좋다, 그러면 무조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이렇게 사주대로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주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주를 분석하고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사주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사주에 대한 신뢰성,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쌍둥이는 왜 다르냐 인생이,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람한테 갔을 때는 나보고 사주 내용이 좋았는데 어떤 사람한테 가서 내 사주를 받아보니까 뭐 결혼도 잘할 거고 돈도 많이 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데 가서 상담을 받았더니 다르더라.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니까 이건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엉터리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쌍둥이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쌍둥이라는 것은 생년월일시가 똑같잖아요. 물론 남자하고 여자, 같은 쌍둥이라도 남자하고 여자는 달라요. 왜냐하면 대운이라는 게 정반대니까 남자하고 여자는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나도 사주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 같은 남자라든가 같은 여자들끼리 생긴 것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사주도 똑같으니까, 그리고 같은 부모에게서 이제 자랐으니까 인생도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맞잖아요. 어차피 사주라는 게 생년월일시로 그 사람의 운이 정해지는 건데, 쌍둥이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시가 똑같고, 그리고 같은 여성이거나 같은 남성이거나 그렇게 되고, 또 환경도 비슷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는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에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성인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리고 취향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고 같은 쌍둥이면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이 운이라는 것을요, 이 운에 의해서, 사주에 의해서 100%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이라는 것은 한 가지 조건일 뿐이고 모든 결과물은 나의 행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분석하는 이유가, 내가 가정운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가정운이 안 좋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운 자체가 가정운이 안 좋은 운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할 가능성도 높고 자식들하고 사이가 나빠질 가능성도 높은데, 그 조건이 그런데 내가 그걸 알았으니까, 아, 그러면은 내가 가정에 더 신경을 써야겠구나. 그래서 부인하고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그리고 애들하고 어릴 때부터 막 잘 놀아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쌍둥이 같은 경우에도요, 생년월일시하고 그 생김새까지 다 똑같은데 우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결혼을 했을 때 배우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둥이들을 관찰해 본 바에 의하면 어렸을 때는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살다가 나중에 결혼해 갖고 그 배우자,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크게 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같은 학교를 다니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다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 쌍둥이들이 살아가면서 대체적인 운의 흐름은 어떻겠어요? 똑같죠. 운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이 삼형살이다. 그러면 그 쌍둥이가 둘 다 운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은 이제 안 좋은 운도 잘 헤쳐나갈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뭐 다른 결과를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많이 하는 말이, 그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생년월일시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분석하는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요, 사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경영학이다 그랬을 때, 경영학자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기 전망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똑같이 경영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보는 눈이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 주도 성장 이런 경제 이론을 갖고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도 여러 그 경제학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그걸 추진하는 사람들도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절대로 성공 못한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영학이라는 인간이 이제 먹고 사는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이렇게 다른데, 학파가 있고 뭐 케인즈 학파니 무슨 학파니 이러면서 파가 있고, 그리고 주장하는 것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수설이 있고 소수설이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이론이 많은데, 어떻게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이 사주 명리학에서 전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배운 스승이 다르고,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래서 전부 실력이 좋고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상담받는 분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이 내가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잘 맞추나 못 맞추나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주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이가 뭐 중년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지나간 시간을 이렇게 분석을 받고 내 성격이라든가 내 지나온 가정이라든가 이런 걸 봐갖고 뭐 언제가 좋았다 언제가 나빴다 이런 걸 이제 딱 들었을 때, 만약에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나도 공감할 정도로 분석을 잘 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신뢰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 너무 다르다 그랬을 경우에는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명리학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이것이 똑같은 학문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결론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명리학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예요. 뭐 경영학이든 법학이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론 서양에는 이런 명리학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주 명리학처럼 아주 세세하게 이렇게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접근하는, 분석하는 학문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둑하고 장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서양 장기하고 바둑하고 그 과학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수준을 봤을 때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둑 잘하는 사람들 인정해 주는 것이고, 거기서 뭐 대회에서 1등 하면 막 상금이 1억, 2억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인생 중대사에 대해서, 인간 전체에 대해서 분석하는 이런 학문은 동양에 있는 거예요. 뭐 서양처럼 무슨 별자리 보면서 점이나 치고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양의 천재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사주명리학이고요. 그리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이런 명리학이라는 이런 학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만 잘 이용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상당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앞으로의 운을 어떻게 알아요? 신도 아니고. 그런데 사주명리학에서는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들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알잖아요. 부모도 그 자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신만이 알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신에 대해서 생년월일시를 통해서 분석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뭐 분석받는데 뭐 어떤 뭐 100만원, 200만원 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에도 좀 아프다 싶으면은 좀 의료보험이 안 되는 경우에는 뭐 100만원, 200만원 우습게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인생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데 그것도 비싼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 15만원 받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그 사람이 한번 들어볼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요, 그 잘 살고 못 살고 뭐 이런 거하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거하고, 사주하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부모가 머리 좋은 애들 있잖아요. 자기 부모가 뭐 대학 교수라든가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런 애들 보면 대체적으로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부모한테 좋은 두뇌를 물려받고, 그리고 그 집안의 분위기 자체가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면 아이들도 따라서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가 돈이 많을 테니까 막 과외를 시킬 게 아니에요, 좋은 선생들한테. 그러니까 공부를 잘할 가능성이 높죠. 그 성공을 해가지고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주가 사주명리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사주만 있는 건 아닙니다. 퍼센테이지는 좀 높아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당연히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주는 그래도 좀 굴곡이 많겠다 싶은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성공한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면요, 기본을 지키면서 살아요. 기본을. 그러니까 사람이 사고를 치질 않아요. 막 오바된 행동을 안 해요. 제가 사연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도박에 빠졌다든가 심한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저한테 또 돈을 투자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있으면 그 중에 일부를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돈만 많으면 막 사업하고 싶어요. 돈만 많으면 막 크게 막 무슨 사업하고 싶거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물론 확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이제 5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갖고 있는 걸 다 투자해요. 망한 다음에 거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그 오랫동안 종사한 그 잘 아는 분야냐, 그걸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았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실패한 다음에 이제 잘 일어서질 못합니다. 한번 이제 망해도 적당히 망해야지, 완전히 거지 됐다 그러면 다시 일어선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주를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할 사주가 아닌데, 그러니까 욕심을 부린 거죠. 무리하게 하다가 이제 망해갖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홍기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특별히 나는 혼자 살아야지 이런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독신주의자도 아닌데 남들처럼 결혼을 해가지고 나도 가정을 꾸리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사람들 중에 홍기를 놓쳐가지고 막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이가 벌써 막 40대 막 50대 막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좀 특이한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여성들이 노처녀들이 지금 많은데요. 근데 이런 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결혼 정년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몇 년만 지나면은 노처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뭐 한 29, 30, 31, 32 막 이 정도 나이 되는 거죠. 이때 외국 유학을 가요. 외국 유학을. 그것도 특별히 뭐 돈이 많은 집안도 아니에요. 그런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갖고 외국 유학을 갑니다. 뭐 나만의 인생을 살겠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외국 유학을 가는데, 이제 가갖고 이제 몇 년 있다가 올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30대 중반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고급 인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죠? 그냥 외국 유학 갔다 왔다 그래갖고 좋은 자리가 보장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왔을 때 없어요, 일자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자 입장에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외국에 갔다 왔는데 내가 취업할 만한 데도 별로 없고, 그러면서 홍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분이 이제 외국에 공부한다고 이제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서 눈이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남자들은 쳐다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혼하기 힘들죠.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는 그 나중 일까지 자세하게 자기가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데, 특히 결혼 정년기에 외국 유학 가시는 분들, 여자분들, 이런 분들은 내가 홍기를 놓칠 수도 있다, 그래서 결혼하는데 아주 애로점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외국 유학 가서 그 학교에서 뭐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별로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내가 결단을 내려야겠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이때가 이제 중요한 시기구나, 나한테. 이걸 딱 파악하고 돈을 써야겠다, 이런 걸 잘 파악해가지고 쓸 때는 써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헬스클럽을 다니는데요, PT를 받고 있거든요. PT라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제가 지금 동대문에 있는 그 대형 헬스장에서 PT를 받고 있는데 36회에 260만 원이거든요. 36회. 그리고 계산해 보면 제가 이틀에 한 번씩 PT를 받는데요,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제가 왜 거길 다니냐면요, 돈이 남아서 다니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운동을 2개나 한다고요. 배드민턴도 하고 지금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도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리하게 또 뭐 거액을 들여가지고 PT를 받는 이유가 살이 찌더라고요. 살이 찌는데 제가 한 20년 정도 72kg를 유지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살이 엄청 많이 쪘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먹을 걸 너무 잘 주니까 계속 먹다 보니까, 그리고 안 먹으면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무슨 다이어트 뭐 이런 개념이 없어요. 무조건 잘 먹어야 된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남자는 적당하게 살도 쪄야 되고 배도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이 점점 찌더니 78kg, 79kg 막 이렇게 찌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배사장이었거든요. 한 40대 초반서부터 시작해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넘게 배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배 복부 비만이 얼마나 심했냐면, 배 둘레가 한 50인치 정도 됐을 거예요. 키도 작으신 분이 배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렸는데, 꼭 여자가 임신한 여자처럼, 만삭의 여자처럼 뱃속이 막 출렁출렁 거리는데, 되게 신기했어요. 그렇게 30년을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나도 아버지처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돈도 없었어요. 없는데 있는 돈 없는 돈 탁탁 털어가지고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PT를 15번 받았는데요, 먹는 것도 잡곡밥 먹고 닭가슴살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4.5kg 빠졌어요. 처음에 가서 쟀을 때 79.5kg였거든요 근데 지금 75kg 나와요. 그래서 제가 사소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렇게 딱 봐가지고 내가 안 되겠다, 지금 결단을 내려야 될 시기다 그랬을 때에는 딱 결단을 내리면서 돈을 써야 되면 돈도 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상담을 이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사연을 받잖아요. 근데 이 사연을 받은 그것을 이렇게 책으로 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람들의 사연이 많은데요. 그런데 또 공통점이 뭐냐면, 사기당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뭐 사기를 당해가지고 망했다느니 뭐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요, 아니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사기치는 놈들은 왜 이렇게 많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기당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기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돈을 꿔주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보면 누가 돈을 꿔달라 그러면 그걸 거절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돈을 왜 꿔줘요? 내가 벌은 건데. 내가 싫으면 안 꿔주는 거지. 물론 내 형제자매라든가 나하고 아주 절친한 친구라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그 상대방의 사정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제 내가 여유가 있을 때 내 여유 한도 내에서 해줄 수도 있죠. 그런데 사연을 받아보면은요, 돈 꿔줬다가 못 받아가지고 그리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망했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누구 태어나가지고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누구한테 돈 꿔달라는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체질적으로 사람들한테 돈 꿔달라는 얘기를 못해요. 만약에 제가 뭐 망해가지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다 그래도 안 해요. 돈 꿔달라는 말을 절대 안 해요. 그런데 저한테 돈을 꿔달라는 사람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식이냐면, 손해만 보는 그런 인간이에요. 남들이 돈 꿔달라 그랬을 때에는 상황을 봐가지고 너무 안 됐다 그러면 꺼줄 수도 있는데, 저 스스로는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잘 살질 못해가지고 목돈을 꺼준 적도 없어요. 사람들한테 돈이 있어야 꺼주죠. 그리고 사기당하는 것도 있잖아요. 물론 너무 사람이 경계하다 보면
좀 삭막해지고 인간미가 없어지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집안이 망했다느니 뭐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다느니 평생 그 후유증으로 고생한다느니 뭐 이런 건 좀 심하잖아요.